구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영등에 가기도 해요. 하지만 구에서 가까운 영등포에 가도 백화점이 있죠. 자, 시청만 없을 뿐이지 여기에 있는 건 대부분 다 있단 말이에요. 영화관을 비롯해서 무슨 고급 백화점을 비롯해서 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도심의 성격을 똑같이 띠는 도시가 너무 커졌을 경우 도심의 교통혼잡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영등포라든지 여의도라든지 또는 강남이라든지 또는 신촌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백화점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구도심이라고 불러요. 도심의 부차적인 거. 그냥 도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도심은 아까 고급 서비스 기능하고 중추 관리 기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고급 서비스 기능은 뭐 하나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얘네들은 얼마든지 이쪽으로 구도심 쪽으로 옮겨올 수가 있어요. 백화점 분점되면 되잖아. 그런데 시청은 하나 할 수밖에 없죠. 고급 항공선은 하나밖에 없잖아. 자, 그래서 중추 관리 기능은 여전히 도심에 있는 거고 구도심에는 고급 서비스 기능만 떨어져 나와요. 자, 도심하고 구도심 차이점이에요. 중추 관리 기능은 도심에만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차이점. 그다음 두 번째, 자,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장 특징이 뭐냐면 주변 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등포 가면 영등포 로터리라고 부르죠. 저희가 버스의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신촌 로터리라고 부르죠. 여기 여의도 가면 한승센터 있죠. 자, 그렇게 교통이 편리한 곳. 자,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교통의 결절지라고 불러요. 교통이 서로 교차하는 점. 자, 그래서 구도심은 교통의 결절지에 있지 않나. 그래서 구심 정리해주세요. 구도심 똑같은 말이야. 구도심까지 간단히 설명. 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도시 가장자리 쪽에는 건물 같은 거 지을 수 없도록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죠.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린 벨트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하면 개발 제한 구역이 되겠죠. 자, 그래서 도시가 무분별하게 성장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걸 막기 위해 설치하는 거 그린 벨트. 자, 용어 하나만 이렇게 설명해 줄게요. 도시가 무분별하게 성장하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영어인데 스프롤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 스프롤 현상을 막기 위한 게 그린 벨트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 하나 더. 그린 벨트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환경을 보존하는 장점이 물론 있지만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린 벨트 안에 내가 집이 있다. 그럼 내 집도 내가 마음대로 못 고쳐요. 소가 도망갔는데 요약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 고치는 곳이 그린벨트예요.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유재산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 그린벨트.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린벨트. 그린벨트 아는 건 원래 사람이 살던 곳이에요. 원래 시골 지역이었는데 1970년대 또는 80년대 그게 그린벨트로 갑자기 설정이 된 거예요. 환경을 보호하겠다고, 도시가 무분별하게 성장하는 걸 막겠다고. 그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농사밖에 못 지어요. 아예 아무도 안 사는 게 아니라. 사람 당연히 살지. 무슨 거기에 중간지도 아니고. 사람은 사는데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국가도 부상 아닐까? 보상이라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익이 또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게 법이잖아요. 근데 그런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개인의 그런 재산을 갖다 이제 제한하는 거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튼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벌금 물잖아. 무슨 벌금? 거기에 뭐 하는? 무관한 벌금 물지. 근데 우리 명박이 아저씨는 풀어요. 풀려고 그러죠. 네. 풀면 그냥 개발법이 일어나면서 땅값이 막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어제 뭐 이렇게 무슨 얘기 있었는지 TV 안 봤는데 모르겠어요. 은행에 모르겠어요. 나를 좀 정리해봐야지.
아무튼 아까 선생님이 약간 지난달에 봐요. 왜냐면 그 당시에 뭐가 좀 치러지 않은 상황에서 괜히 이것저것 막 받아들여봤자 지금 된 것도 아니고 좀 지난 다음에 하루까지 지난 다음에 정리된 걸 보면 돼요. 한 가지 방법이야. 곧바로 본다고 해서 뭐 달라진 거 없고 별로. 자, 그 다음 하나 더 설명할게. 자, 대도시는 점점 성장하려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그린벨트를 설정해 이렇게 되면은 이 도시가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이제는 그린벨트를 건너뛰어서 도시에 너무 깝깝하다고 그러니까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가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도 해요.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위성 도시라고 부르죠. 위성 도시. 자, 위성 도시 부분에다도 별표 좀 해주세요. 시험 문제에 여기 은근히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위성 도시가 뭐냐면, 자, 말 그대로 도시가 너무 밀집되어 있으니까 도시의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위성 도시는 원래 목적과는 달리 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도시에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있어요. 자, 그 까닭이 뭐냐면, 자, 우리나라 위성 도시 갔다 보면은 그나마 방면은 좀 나은데, 분당이라든지 또는 일산이라든지 대표적 위성 도시 있죠. 거기 갔다 보면은 도시 안에 오직 주거 기능밖에 없어요. 아파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사람은 굉장히 많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울로 출근하고 다시 서울에서 퇴근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아파트밖에 없더라, 건물 안에 침대밖에 없더라. 자, 그래서 이런 도시를 우리가 침상 도시라고 부르죠. 그다음 이런 도시를 영어로 베드타운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위성 도시는 원래 목적과는 달리 침상 도시 또는 베드타운 형태를 띠고 있어서 도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여기에는 주거 기능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날 위성 도시는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위성 도시에 자족 기능이라는 걸 키워줘야 된다. 이런 식의 지문이 많이 나와요. 이 용어가. 자, 자족 기능은 스스로 만족한다. 그러니까 위성 도시 안에다가 주거 기능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당연히 쇼핑센터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일자리 회사 같은 것도 본사 같은 것도는 공장 같은 것도 지어놓고 그래야 이 도시 안에서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서울로 왔다 갔다 안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위성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자족 기능을 향상시키더라. 자, 마지막 체크. 자, 우리나라 위성 도시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클까 작을까? 아까 말했던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클까 작을까? 주간 인구 지수가 크다는 얘기죠. 당연히 작겠지. 그래서 주변 지역과 마찬가지로 위성 도시도 주간 인구 지수가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